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이자입니다. 자코입니다. 저희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너무 이 코너의 이름을 아직 짓지는 못했는데 네. 원래 왜 앉았네? 원래 왜 앉아? 네. 백세 인생 뭐 이런 걸로. 백세 인생.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 화두를 우리 오늘 노화 그 에이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를 주제로 던졌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노년을 65세로 기준을 잡잖아요. 65세 되면은 은퇴도 이제 하고 은퇴도 하고 시니어 카드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이제 베네핏이 다 시작되는 나이가 65세인데 벌써 미국에 와서 산지 20년이 넘었고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몸이 정말 그야말로 에이징 되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그 엘리원도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에이징, 노화. 네, 에이징. 보통 노화가 언제 시작된다고 느껴지세요? 40대 초반을 지나서 중반으로 가니까 슬슬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죠. 네. 저는 45세, 그럼 나이 나온다. 40대였어요? 20대 아니셨어요? 그니까. 말해놓고 나서 옵수 그랬네. 사람들이 보통 45세를, 그니까, 넘으면은 그렇다고 느껴진다고 하대요. 그럼 합디다. 그래서, 특히 도깨 씨도 옆에서 나이 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도 나이가 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디 나가가지고선 집에서 같이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레스토랑에 나가가지고 밥을 먹다가 어느 순간에 딱 보면은 옆이 약간 흰머리가 이렇게 완전히 하얗진 않지만 약간 이렇게 많이 벌써 한 반 정도는 차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그런 걸 보고 오면은 차수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대학생이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같이 늙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니자님은 좀 어느 순간에 내가 나이가 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 언제 드세요? 눈이 침침해졌을 때. 네. 제가 한 최근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눈이 이제 살짝 갔어요. 원래 이제 시력이 좋은 편이고 사실 그동안 제가 하는 일들이 모니터를 계속 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항상 좋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뭐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지만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여요. 네. 진짜요? 네. 그래서 그거 희한하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뒤통수만 보고도 누구네?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은 형태만 살짝 얼굴을 이렇게 이목구비는 뿌여가지고 그 판단력이 부족해진 거 아니에요? 그런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그런가? 그 원시하고 근시하고 같이 왔나 보지. 근데 그렇게도 오나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시력 이게 자체가 약해지는 진짜 노안인지 아니면 핸드폰을 많이 봐서 그런 건지 눈이 나빠진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핸드폰 화면도 어둡게 웬만해서는 하고 그리고 요즘에 밖에 많이 다니잖아요. 멀리 보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 여전히 침침하고 핸드폰 너무 어둡게 하면은 잘 안 보여가지고 눈을 이렇게 막 인상 써가지고 미간에 내천자 생긴다? 그리고 뭐 흰머리는 사실 저는 유전적으로 흰머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30대 때도 많았는데 지금은 솔직히 염색을 안 하면 되게 하얘요. 저는 아마 백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그 정도로 너무 많고 자코도 뭐 흰머리 많고 저희 옛날부터 흰머리도 많았어요. 흰머리 많은 유전자군요. 저도 30대가 뭐야? 뭐 한 20대 뭐 저기 때서부터 저는 있긴 있었어요. 흰머리가. 진짜요? 오, 진짜 그렇네. 그러네. 야, 그걸 그냥 잘
잘 가리고 다녔는 거네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지저분해 보여 사람이. 그러니까 아예 백발이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사실 백발로 하고 다니기에는 난 젊거든. 그래서 이제 조금 덜 지저분해 보이기 위해서 뿌염을 셀프로 하는데 그래서 마트 가다가 보면은 염색약 세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40% 정도 세일할 때 그때 사나요. 되게 신기한 게 장모님은 아직도 흰머리가 없으세요. 오, 아버지가 아빠 닮았어. 그렇구나. 맞아요. 그게 정말 유전인 게, 그리고 노화 자체가 유전인 게, 저는 흰머리가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생기긴 해도 뿌리가 하얘지고 그러진 않아요. 저는 아빠 닮았어요. 대신에 우리 언니들은 엄마 닮아서 30대 후반부터 흰머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유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엄마 안 닮아서 기미는 없어요. 그거 좋다. 왜냐하면 기미 없애기 힘드니까. 제 엄마는 30대 때부터 기미가 많아가지고 되게 그걸로 막 화장으로 막 맨날 가리고 다녔는데 사실 저는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니는 거에 비하면 기미가 별로 없지 않나요? 없잖아요. 피부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는 노화라고 치면 안 되는 건가? 그리고 이게 유전적인 미국에서 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들을 보잖아요. 얘네들은 또 이 머리가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그냥 거의 흰머리 같은 놈들도 있는 거고 이러니까 그거가 약간 이렇게 큰 그걸로 이렇게 느껴지진 않는 거 같아요. 미국에서는 머리카락이 있고 없고가 그치. 머리 대머리냐 안 대머리냐 그거.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직모의 이게 튼튼한 머리를 보면 애들이 조금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약하니까. 되게 자기네 머리는 되게 연약하고 그러니까. 도케 씨는 어떨 때 에이징을 느끼세요? 매일같이 느끼고. 요즘 매일같이 느껴요? 그러니까 뭐 상처라도 나면은 회복되는 게 되게 오래 걸리고 뭐 그러는 거는 뭐 확실히 다르지. 완전 달라졌지. 그리고 눈이 아직도 꿋꿋하게 그 아이폰에 텍스트를 크게 안 하고 나도. 저도. 그건 좀 자존심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좀 자존심인 거. 자존심 상하니까 네. 아직도 꿋꿋하게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게 눈이 가까이 있는 거를 좀 초점을 맞추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 거가 최근 들어서 눈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안이라는 게 근데 그 최근 들어서 그렇다고요? 그럼 되게 늦게 온 거 아니에요? 도케 씨는 늦게 왔어요. 네, 노안이 저는 이게 오히려 안경 쓰던 사람들은 그게 좀 더 늦게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경 안 쓰던 사람들이 확 그게 오고. 저도 일찍 와가지고서는 심지어 나는 눈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레이색 수술까지 했는데도 노안이 빨리 와서 보니까 우리 집 사람들이 노안이 다 빨리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에이징,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걸 어디서 느꼈냐면 되게 웃긴 건데 쇼핑하는 패턴에 따라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디가 싸다 그러고 무슨 예를 들어 뭐 샘플 세일 아니면은 무슨 뭐 TJ 맥스 마샬 막 여기에서 그렇게 저가로 많이 파는 그런 데 가면은 막 렉을 가가지고서는 미친듯이 막 로봇처럼 막 뒤져가지고서는 예쁜 옷을 싸게 사려고 그런 노력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기꺼이 가서 그걸 막 했거든요. 얘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진짜. 저는 반대예요. 진짜요? 옛날에는 그런 걸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해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또 레스토랑에 갔을 때,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서비스가 안 좋으면 기분이 많이 나빠. 기분이가 안 좋아.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많으면 되지 이러는데 이게 지금은 약간 이 나이들은 꼬장꼬장한 사람 같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밖에 못해? 약간 이거 벌써 말은 하지 않지만 이게 표정부터 약간 이렇게 싸해지면서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내가 약간 정말 꼰대 아닌 꼰대 같은 생각이 딱 들면서 어느 순간에 어머나 나이 들었나 봐. 약간 이런 생각 들고요. 신체적인 거는 말할 나이도 없고 내가 제일 심해. 여기서 보기는 막 50견 오고 막 난리 났어 정말. 근데 그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그리고 또 제가 에이징을 제일 먼저 느꼈던 건 뭔지 아세요? 이제 리턴하러 못 가.
우리 옛날부터 못 갔어요. 진짜요? 아 정말? 우린 둘 다 그 리턴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적응해서 살려다 보니까 리턴을 안 하는 게 사실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리턴을 꼭 하자! 이렇게 해서 한 10건이면은 진짜 3, 4개? 네. 한두 개? 진짜 그렇게 리턴을 안 해요? 저희 꼬박꼬박 리턴 잘 안 해요. 오, 대박. 그렇구나. 잘 사지도 않고. 제일 심한 게 작고. 저는 옛날에는 그 꼬맹이들 데리고 어딜 가려면 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애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턴하면 기꺼이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전 리턴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면서 내 친한 친구 언니가 나보다 나이가 5살이 더 많은데 리턴을 못 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언니가 나한테 그랬어. 너도 내 나이 돼봐.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 나이 되니까 진짜 리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파킹하고 들어가가지고 줄을 서서 그거를 또 주고 이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은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리턴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한달지. 이제 제 마음을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할 말이 없네. 솔직히 말하면 나이가 들었다는 걸 그렇게 몸으로는 많이 못 느껴요. 맞지? 오, 대박. 이게 대박.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젊을 때부터 건강하고 체력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을 때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이럴 텐데 저는 옛날부터 건강에 자신이 없고 옛날부터 내 몸이 자신 있게 건강 이런 걸로 나서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조금만 하면 피곤해 이러고 나는 자야 돼 이런 사람이어서 그게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내가 오히려 저는 팬데믹 이후로 되게 옛날보다 나는 되게 몸이 건강해졌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다 안 해서 기분이가 좋아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살던 생활을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피곤하고 틈만 나면 자고 약간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살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몸 자체에서 그걸 느끼는 거는 그렇게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좀 느껴져요, 저는.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 친구들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 그런 애들이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모여서 골프를 쳤대. 네. 그 사진을 딱 올렸는데 다 그냥 이거 우리 아빠 옛날에 이거 맞아. 저기 아빠 친구들 모여서 맞아. 그 골프 옷 입고 이렇게 엄지척 이렇게 하면서 한 5명이 골프 옷 입고 사진 찍은 걸 이렇게 딱 이거 약간 옛날 정말 어르신들 보던 느낌인데 그게 내 동기들 단톡방에 올라오는 거야. 그치. 그럴 때 확 느끼고 회사에 이제 여름이면 또 인턴 들어오잖아요. 그 인턴들 이렇게 해갖고 얘기하다가 뭔가 인턴한테 프로젝트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할 때 내가 쭉 얘기하다가 보면 어느새 그 친구 얼굴에서 저 친구 얼굴에서 이렇게 듣고는 있지만 듣고 있지 않은 얼굴. 딴 생각하는 얼굴. 그러니까 저 머릿속에 이렇게 만화처럼 똥똥똥 이렇게 되면서 whatever 이렇게 이게 보이는 약간 내가 지금 꼰대 그러니까 저 아이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어르신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고 저 친구의 나이가 우리가 아는 저기 첫째 아들의 나이와 그리 변함이 차이가 없을 때 그죠. 아이고 내가 지금 얘를 데리고 지금 이 얘기를 뭐하러 하고 있나 요럴 때 저는 진짜 그게 많이 느껴요. 몸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느끼는. 야, 다행이다 진짜. 그거는 정말 럭키다. 그게 건강한 건데?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이 많이 옛날보다 좋아져서 그런 건지 물론 못 느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러면 상처가 늦게 낫기 원래 상처가 늦게 나요. 그리고
뭐 있지? 근데 오히려 다른 부분의 체력이나 이런 거는 좀 더 규칙적인 생활과 야외 활동 이런 걸 오히려 더 한국에서보다 많이 하니까. 야외 활동이라고 해봐야 뒷마당 나가는 거밖에 없지 않아? 그게 더 이렇게 오히려 규칙적이 돼가지고 그거 보면은 뭐 큰 차이는 없고. 그리고 눈 같은 경우도 원래 나빠. 40 넘어갈 때 한번 좀 나빠진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오히려 안경을 전에는 시력 확 좋아지는 놈으로 쓰니까 멀리까지 보려고. 그러니까 운전할 때 여기 처음 이제 미국에서 운전하니까 겁나가지고 저거 스톱 사인에 S자가 다 보여야 되고 이러니까 그걸 끼다가 그 안경이 한번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어떡하지? 그러고 본드 붙이고 하다가 옛날 안경을 꼈는데 옛날 거보다 도수가 좀 낮아. 그러니까 저기 스탑 사인에 S자가 안 보여도 근데 이제는 뭐 저거 스탑 사인이겠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걱정 안 한다고 이걸 썼더니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걸 조금 포기하고 그 가까이 있는 것도 오히려 이게 그냥 편안한 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것도 좀 뭐 그래서 몸매는 그렇게 많이 느껴요. 나는 요즘 내가 뭐 회사에서야 작고님은 뭐 인턴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는 인턴들하고 하는 거는 몇 년 전에 건너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 느끼고 나서 내가 나한테 인턴 붙이지 마. 내가 그랬거든. 차라리 그냥 주니어를 붙여 나한테. 그러면 얘네는 가리키면은 써먹기라도 하잖아. 인턴은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경험하러 온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 붙잡고 하면은 아니 제가 원래 그 역할을 하던 친구가 제 옆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없잖아. 그 친구가 지금 지금 2달 동안 지금 자리를 비웠거든요. 비자 때문에 지금. 저희 뉴욕시로 나왔던 샤오한 그 친구가 저번 주까지 인턴들 데리고 복작복작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확 갑자기 비는 바람에 사코님이 그 역할을 하고 있군요. 걔네들도 봐야 되지. 나 지금 베이비시팅이네. 집에 오면 애 봐야지. 그니까. 회사가 인턴 봐야 되지. 바쁘네. 와.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일할 때는 뭐 느낀 거는 꽤 몇 년 전에 느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와레버 얘가 속으로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눈깔 돌아가는 거 막 보이고 막 이런. 그리고 막 그 주머니에 손 넣었다가 뺐다가 핸드폰 만지작 하고 뒤통수를 하는데 훌에 갈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고, 그거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순간은 항상 오는 것 같아요. 그 연차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은 그런 순간은 오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거 이외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건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 네? 동년배들도 그렇고, 건강 얘기 지난번에 어디 다쳤다면서요. 맞아, 건강이 최고야. 그러니까 모든 대화의 끝이 건강이 최고야. 약간 이렇게 끝나는 거 있잖아. 그렇게 끝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조심해요. 뭐, 잘 챙겨 먹어야지. 나이가 몇 갠데 그런 걸 해요. 막 그런 얘기 막 하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계속 건강 떠. 그러고 있다가, 최근에 가자가자 런던팀 형님들을 만났는데, 나름 거기 막내잖아. 이 형님들도 이제 나이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티는 안 내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더라고. 그런 뭐, 약 챙겨 먹는 거. 그리고 뭐, 어디가 안 좋으면은 뭐, 여기 해봐라, 저기 해봐라, 뭐, 그런 얘기하는 거. 근데 내가 어느 순간 거기에 동참하고 있어. 동참하고 있는데, 최근에 같이 나눴던 얘기는, 항산화제. 그래서 비타민 C를 열심히 챙겨 먹어라.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노화 방지에 좋다. 근데 한국에서는 요즘 오버도즈 비타민제 너무 많이 먹어서 또. 근데 그 비타민 C를 오버도즈 하는 뭐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천 밀리그램씩 때려 먹는 그런 게 진짜? 네. 그거의 주 목적은 뭐냐면 나이가 먹고 뭐 그러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보조제를 먹는데, 보조제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언더 에스티메이트 하는 애가 비타민 C다. 비타민 C가 생각보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이 노화 방지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적정량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기능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르다.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형님들이 그거를 건너뛰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대. 막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하면서 나한테, 비타민 C는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이상이 지나면은, 거기에서 말하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효능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대요. 그래요? 그런다고 유통기간 안에 그걸 다 먹어 치워야 되는 거야. 근데 제일 큰 형님이 자기 이제 더 좋은 거 있으니까 그거 버스 갈아타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가지고 그런 소리 듣고 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먹어야 되니까는 난 비타민 C 너한테 다 줄게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에이씨 뭐 좀 괜찮아요 막 그랬을 텐데 그래요? 그러면서 언제 주시간대요? 기가 뛰어. 갑자기 비타민 C를 이따심하는 걸 가져와서 나한테도 막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나한테 막 먹이는 거예요 그거를. 레모나 받아오셨어요? 레모나? 아니 레모나 말고 그거보다 더 센 걸 먹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날 그 비타민 얘기가 나온 날 그 새로운 형님이 나타나셨어. 근데 그 형님도 60이 넘으셨는데 그 모로사이클을 취미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집에 거라지를 열면은 차는 없고 오토바이가 4대가 있어. 차는 밖에 있고. 근데 그 한 대 한 대마다 그 오토바이계에서는 정점을 찍은 오토바이들. 산을 타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근데 그분이 이제 동참을 그 얘기 동참했는데 그분이 오시면서 이제 여자친구분을 같이 오셔가지고 그 집에 가서 또 후식도 먹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도 약을 한 봉지씩 이렇게 건네면서 아니 저도 그때 동생 아는 후배가 한국에서 놀러 왔는데 가방에서 이렇게 딱 꺼내갖고 저녁 먹고 나서 요일별로 된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약통. 무슨 비타민 이 비타민 먹고 저 비타민 먹고 뭐 무슨 약 먹고 막 뭐 무슨 오메가 뭐시기 뭐 이런 거 보면 무슨 막 약간 근데 그러면서 이제 딴 거 다 필요 없다고 건강하게 채우라고 형님들도 맨날 그러면서 인생 뭐 있는 줄 아냐 막 그러면서 건강할 때 즐겨야 된다. 그쵸. 그리고 챙겨 먹고 아프기 전에 이런 게 챙기고 막 그러면서 그죠. 약을 한 봉지씩 이게 비타민 C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흘려들어지지가 않고 귀가 솔깃해지는 게 그게 나도 나이가 들고 있다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고 저는 최근 들어서 어떤 증상이 시작됐냐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진짜 잘 자. 내 누누이 얘기하지 마. 진짜 잘 자. 아니 이게 뭐 일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잠을 잘 못 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새벽 5시에 눈이 떠져요. 저는 그냥 원래 한번 자면은 뭐 예를 들어 뭐 6시 반 뭐 이럴 때까지 별로 깨는 거 없이 그냥 쭉 자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렇게 뭐 4시 반, 5시 이렇게 눈이 한 번씩 떠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늦게 자도 아침에 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새벽잠이 없어지는 아침잠 없어진다. 아침잠이 없어진다는 그런 건가? 제가 쭉 그런데요. 그러니까 리자님은 그렇잖아요. 그 대신 일찍 자잖아요. 아니 근데 늦게 자도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일찍 자러 들어갈 뿐이지 잠자는 시간은 뭐 10시, 11시? 저는 나도 요즘 내가 아침잠 원래 진짜 많은 사람이잖아. 저는 그죠? 원래 만 하루까지도 자는 사람인데 저도 아침 한 8시, 9시 되면은 깨요. 8시, 9시. 와, 요즘 진짜. 장난 아니야? 소원이 하나 있다면은 진짜 8시 넘어서까지 자보는 거. 진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일찍 일어나고 저희 애가 알아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애가 자기 학교 가야 되는데 아빠가 안 일어난다고. 아빠 때문에 늦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노화가 되면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잠을 좀 못 자고 그리고 또 여지껏 나온 증상 뭐였죠? 건강 얘기에 귀가 솔깃해지고 막 이것저것 먹는 양이 엄청 줄죠. 소화가 잘 안 되죠. 맞아. 양도 많이 줄어. 양도 많이 맞아요. 줄어. 맞아. 양이 많이 줄는데 줄은 거 맞아? 고기를 나 한참 때 생각해봐 엄청 줄었지. 근데 저는 아직까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양이 주는 거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꾸역꾸역 먹는다?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소화제를 먹고 막 약간 내가 지금 뭐한 짓인가 미련하게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난 소화 안 된 지 오래됐는데. 저는 옛날에는 본투비 할머니 아니야? 그러니까 본투비 할머니. 옛날에는 진짜 무제한으로 먹었어요. 그냥 음식을 계속 넣었어요. 네. 근데 나이 먹으니까 탄수화물 먹으면은 배가 불러갖고 더 이상 못 먹고. 그러니까 지금도 고기는 그래서 고기를만 먹는구나. 네, 지금도 고기는 계속 먹잖아요. 옛날에는 너무 얍삽한 거 아니야? 밥 좀 먹어. 고기까지 좀 들들게. 옛날에는 고기를 먹으러 가면 고기랑 밥이랑을 계속 먹고 그다음에 냉면을 시켜서 냉면이랑 고기를 먹고 그리고
누룽지를 시켜서 또 먹고 또 고기랑 먹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과일 시켜서 과일이랑 또 고기랑 친구들이랑 친구 8명이랑 고깃집에서 64인분 먹고 한 사람당 8인분씩 먹은 거네요. 와. 그리고 뭐 대박. 거기 주인이랑 이렇게 사진도 찍고 기념사진 찍어줬어요. 보통 식당 주인이랑 사진 찍는 건 연예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도 이게 참 놀라웠나 봐. 그래갖고 근데 그날 좀 약간 이렇게 띵 받는 게 있었어. 그래갖고 먹었어요. 무슨 일본 애가 하나가 자기가 고기 진짜 많이 먹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뭐? 이러고 약간 한일전이요? 약간 좀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하여간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먹을 때는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제가 많이 먹긴 하는데. 그래도 항상 그렇게 먹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소화기는 많이 줄었죠. 네. 아니, 애랑 24시간 이번 주에 있었는데, 계속 뭐 달래는 거예요. 계속 먹어. 초3인데. 클라이니까. 그러니까, 와. 근데 이제 초3인데 이렇게 먹으면,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내 자식이야. 그치. 아이고, 원래 그게 항상 그 뇌가 그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사람이 먹는 음식에 중에서 뇌가 제일 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데 뇌의 성장이 보통 19살, 20살까지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뇌가 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구장창 먹어 제끼는 거죠. 이게 계속, 이게 약간 해줬는데 돌아서면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어도 돼? 이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오. 그 정도로 먹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없나요? 약간 신체적인 거 말고. 아니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애들을 보면 아유 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푸릇푸릇하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걸 내가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쟤들 눈엔 내가 중년으로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나는 나를 계속 봐보니까 내가 사실 그렇게 나이 들게 스스로 느끼지 않는데 그렇게 사실은 내 눈에도 별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내 또래들과 그러니까 가끔 내 또래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아줌마 딱 첫인상이 아줌마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딱 보면 내 얘기를 까보니까 나보다 어려. 그러면 나도 밖에서 남들이 나를 볼 때 되게 아줌마로 보이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그런 생각들을 막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저보다 확 어린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이 이 친구들은 나랑 어울리는 게 즐거울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게 조금 내가 늙어서 하는 생각인가라는 게 있죠. 그렇죠. 보면은 나이 드는 게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생활 방식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나이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면은 교육 수준이 얼굴로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난 잘 모르겠네. 교육 티나나요? 아니 교육 수준과 생활의 퀄리티가 얼굴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생활의 퀄리티라 하면은 부부 사이의 관계도 포함이 된 게 그런 게 다 뭔가 티가 나잖아요. 그거 못 느끼나요?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요? 저는 워낙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약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것 같긴 하지만 나보다 젊은 건 알겠어. 하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나이가 오히려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 방식에 따라서 그게 노화의 속도? 아니면은 생각 방식에 따른 그런 것?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람의 관계 아니면 외로운 사람인가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활발하게 주고받으면서 뭔가 소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나 이런 거에서 오는 그런 노화의
정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말하는 거에서 같은 나이의 동기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네.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회, 정치, 재반 사항에 대한 어떤 커멘트를 하는 거를 보면 얘는 태어나서부터 60대였나 싶은 이런 사람도 있고 그 SNS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뭘 가지고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러면서 막 그걸 또 보면은 전 뭐 약간 저 한두 번 그래?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뭐 이렇게 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뭘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쓰려다가도 나도 옛날에 저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주저하게 되고 자꾸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글을 쓰든 말을 하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 꼬리를 밟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긴 말과 내가 남긴 글이 있잖아. 그거를 내가 했던 거를 부정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게 나이가 먹었다는 거는 해마다 내가 한 말과 내가 쓴 글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간 점점 조심하게 되는 게 이렇게 약간 뒤꿈치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남긴 걸 내가 부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필터링을 하게 되고 그 말수가 줄어들겠네요. 네, 말수와 글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계속 먹기만 하는 거야? 그 입을 닫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부정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 만약에 나의 생각에 인정하면 되죠. 네. 근데 내가 그걸 인정하더라도 단순히 그러니까 인정의 논리를 또 세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숟가락 뒤집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그것만을 피하기만이 아니라 이제 경험적으로 이 말을 내가 A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거에 반대가 되는 논리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아니라 B가 아니라 C가 이렇게 머릿속에서는 막 이렇게 막 계속 뭐가 이렇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를 주고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혼자 막 바둑을 두네. 그렇죠. 왜 옛날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처음 부부싸움 할 때 빵. 두 번째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저기서 저렇게 하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가위바위보 할 때 내가 주먹을 내면 제가 보자기를 내면 나는 가위를 내야 되겠네? 막 이런 거죠. 나는 가위 낸다. 그럼 제가 주먹을 내겠지? 그럼 내가 보자기를 내야 되겠네? 그러는 거지. 근데 나중에 그 부부싸움 같은 패턴에서도 이제 나중에 되면 부부싸움의 횟수도 줄어들고 하는 게 그 와호장룡에 보면 그 제일 멋진 씬이 그거였거든요. 그 와호장룡에서 둘이 딱 붙는데 공중에서 붙는 거? 아니 싸움을 하기 전에 칼을 딱 꺼내고 둘이 마주보고 가만히 있어요. 칼만 잡아도 그걸 그게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장면을 시뮬레이션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제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그 대나무 숲에서 바람만 불면서 둘이 한참을 서 있거든요. 그게 이제 머릿속으로 수를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타닥타닥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겠지,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하겠지. 나중에는 한 수를 한 100수를 탁탁탁탁 머릿속으로 하다가 요거는 요렇게 피해야겠군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대충 감이 잡히지 않으세요 이제? 그렇듯이 내가 온라인에서 뭐 글쓰기나 말하거나 할 때도 그게 이제 너무 퍽퍽하니까 옛날에는 트위터나 이런 데서 짧은 글쓰기로 이제 생각나는 대로 팍팍 썼는데 거의 한 문장 쓰고 반 지우고 한 문장 쓰고 반 지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우는 게 더 어려운 거야 사실. 맞아요. 저도 텍스트를 예를 들어 화났을 때 누구한테 상대편에 있는 누구한테 텍스트를 쓰다가 많이 지워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쓰다가 지우고 다시 쓰다가 지우고 너무 긴 걸 조금 말을 더 숄트하게 바꾸고 더 간단하게 아니면 더 나이스하게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이 들면 에이징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약간 이 생각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런 생각하고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일 싫어했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지. 누가 어쩔 수 없지 얘기하면 뭐야 막 이랬는데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으면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그래 어쩔 수 없는 일도 있고
있고 사정이 있겠지 하는 일들도 있고 조금 뭐 얘기를 새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네. 유학을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였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 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일을 할 때 디자인을 할 때 뭐 이럴 때 내가 어떤 디자인의 결과가 있으면 그 논리가 A는 이렇고 B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결론의 이 디자인이야. 과정에서 틀린 게 없어. 내가 모든 방어를 다 준비를 해.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 맞아. 논리가 뭐 물어봐. 이거 맞는 것 같아? 맞대. 다 얘기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래. 아니 이거 맞다며. 맞는데 왜 이거냐고. 이게 안 통하는 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내가 한 거를 뒤집은 그 사람은 그 소장은 나와의 차이점은 저 사람은 오소리티가 있는 거고 난 오소리티가 없는 거야. 그죠. 나이에서 오는 경험에서 오는 오소리티가 있죠. 근데 하지만 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치. 그럼 설명해 보라고 나한테. 나를 설득시키라고. 그래서 그게 깝깝해서 내가 오소리티를 얻겠다라고 생각하고 유학을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소리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지. 야 그게 그래 그게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있지 그게 그게 그냥 다 너무 그냥 이렇게 체화가 되면서 그 소장님 나 때문에 힘드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저 새끼 말 더럽게 안 들어 이러면서 저게 설계 3팀 저 새끼 뭐냐 그치. 그게 참 받아들여져요. 원래 누구보다도 애들을 붙잡고 그렇단다. 그런다는. 그거 맞아요. 정신적인 그런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거나 심지어는 너무너무 싫어했던 것까지 그냥 받아들여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제너럴스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해의 폭이 넓고 깊어져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서 내가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점들이 혹시 있나요? 뭐지? 뭐가 있을까? 나는 나이 들면은 안 저런다 뭐. 난 저러지 말자. 나는 나이 들어도 내가 이러고 싶지는 않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거. 안경 올려가지고 머리에 올려서 이거 아이폰은 뭐 이거 안 보인다고